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우동은 신고가, 남천동은 거래정체. 도대체 무슨 일이? 오늘은 부산의 두 아파트 지역인 우동과 남천동의 극과 극인 현재 상황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주식 그래프입니다. 최근 어제 금요일까지 나왔던 주식 그래프인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제가 이 주식을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이 주식을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이 주식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뭐 주식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만 주식 얘기 간단하게 하고 다음부터는 거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대기업에서 계열사였어요. 우리가 대기업 계열사 같은 주식은 잘 오릅니다. 왜 잘 오릅니까?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죠. 대기업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은 삼성 SDI라든가 뭐 LG화학 그리고 현대자동차 보면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그 주기업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항상 보면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래서 대기업 계열사가 수익률이 항상 좋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은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면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분사한 주식입니다. 이게 더 좋은 주식이죠. 그런데 대기업에서 계열사에서 계열사였고 그 다음 분사한 기업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장 좋은 기업이 뭐죠? 내부에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내부에서 매수를 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계열사에 있다가 첫 번째 해당됐고 그 다음에 또 분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에 분사를 했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1월달, 2월달 중으로 해서 이 회사 CEO가 이 내부 회사의 주식을 자기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얼마에 샀냐면 65,000원에 65,000원에 이 회사 주식을 샀어요.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이 회사 주가를 유심히 봤습니다. 매일. 항상 시간 많을 때마다 이 주식을 샀어요. 이 주식을 산 게 아니고 이 주식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은 자기 회사가 경영하는 CEO가 65,000원에 샀다. 그러면은 6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죠. 이 부근에서 샀으니까 6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6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 회사가 6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65,000원에서 6만 원 요 사이면은 65,000원에서 무조건 사야 되죠. 이게 펀더멘탈입니다. 이게 펀더멘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 워낙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내부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있다. 내부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팔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펀더멘탈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다. 그 뒤로 주가 급등을 했죠. 이게 한 달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10만 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펀더멘탈이라는 부분들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여러분들 펀더멘탈을 안 봐요. 부동산의 펀더멘탈은 뭡니까? 땅이에요, 땅. 아파트가 있으면 그 땅이 무엇이냐 겁니다. 땅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땅은 언젠가는 원래대로 가치로 다 돌아옵니다. 땅은 뭡니까? 1번 뭐예요?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치프론트입니다. 결국에 가장 많이 오는 게 비치프론트예요. 이 말이 뭡니까? 전 세계에서 어떤 곳을 가더라도요, 비치프론트 땅이 가장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모래사장이 있는 땅이에요, 모래사장. 그 다음에 뭡니까? 관광지. 바다 보이는 관광지거나 아니면은 중심상업지. 중심상업지죠. 중심상업지의 뜻은 뭡니까? 유동인구죠. 관광지도 똑같습니다. 유동인구. 관광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순위는 절대로. 그래서 항상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은 무엇이다? 땅. 그 아파트가 가진 땅만 보라는 겁니다. 땅만. 그 아파트 껍데기 보지 말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식은 뭡니까?
대기업 계열사, 그 중에서도 대기업 계열사에서 분사한 주식,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주식은 내부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주식은 무조건 오릅니다.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적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분석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네, 기술적인 요인들을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을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근본적인 내재 가치를 보는 투자는 땅이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것은 수익률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자, 우동을 보니까 경남 마리나 여러분들이 이거 뉴스 잘 아시죠? 17억. 네.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네, 퀀텀 점프를 했다. 그래서 우동, 중동, 자동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우동, 중동, 자동에서 저는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경남 마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 마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껍데기가 어떻게 되냐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땅입니다. 땅. 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으로 좋은 곳이 어디냐면 저는 대우마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마리나. 그런데 투자적 요구에서는 대우마리나가 한 가지 결정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그 결정점이 뭐죠? 조망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조망 시대인데 조망이 없다는 게 입지는 그렇게 좋고 역세권이고 평지고 초품하고 네, 학교도 가깝고 다 좋은데 이 경남 마리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둘 다 재건축 단지는 아니죠. 재건축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연한이 많이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우마리도 마찬가지죠. 14억 1천만 원으로 네, 여기도 점프를 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했고, 해운대자이 2차 네,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14억 8천으로 신고가를 또 갱신했어요. 우동이 지금 보시면은 다 신고가를 막 갱신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네, 우동 그리고 우리가 부산에서 보시면은 남천동 이 두 군데 입지가 핵심적인 에이스 입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보시면은 남천동은 거리가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정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삼익빛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물량의 대부분은 남천동은 삼익빛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거리가 정체돼요. 매물은 어느 정도 많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뭐 17일 오늘도 매물도 막 계속 올라오네요. 네,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어쨌든 사업 이행 인가를 앞에 두고 있는 단지 중에 네, 사업 시행 인가는 호재인데 지금 매물도 많이 나오네요. 계속 매물 나오고 있죠. 계속 지금 매물 나오고 신길도 매물 많고 뭐 중복 매물도 있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경로로 가고 있냐 이 부분들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신고가가 안 나옵니다. 사인비치는 거래가 안 되고. 네,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고 뭐 55제곱미터 여기서 보시면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또 81 한번 볼까요? 24평 평수로 볼게요. 24평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네요. 가격이 떨어지죠. 네, 여기도 보시면은 뭐 가격이 떨어진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29평도 마찬가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요.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기준은 그 전에 최고가를 찍었던 부분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2020년 10월, 11월 이 사이에 비해서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못 올라요, 못 올라. 여기도 33평, 34평 보시면은 그나마 여기서 하나가 신고가입니다. 하나. 2월달에 3일비치는. 그 외에는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거래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분담금 산출에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시행 인가가 통과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 분양가 평당은 3천 정도로 봤습니다. 3천 정도로 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3,500이라고 그러고 지금 보니까 아마 3,80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분담금이 계속 올라가요. 분담금이 올라갔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동호수 추천 배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작위로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작위로 누가 여기 먼저 들어가겠어요? 선임할 필요가 없죠. 왜? 동호수 추천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1대1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 인가죠. 그럼 관리처분 인가까지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작업을 일을 다 해놓습니다. 동호수 배정도 미리 다 해놓고. 근데 이게 사업 방식이 워낙 이게 더디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계속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괜히 선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불확실성들을 삼익빛이 조합이나 뭐 정비업체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단지 한번 볼게요. 삼익빛 아파트도 보시면 지금 3,040세대죠. 위에 있죠. 3,060세대인데 여기는 3,200세대로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상가 조합원들. 그러면은 상가 조합원들이 모두 다 아파트로 분양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3,200세대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초과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초과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제 상가도 마찬가지고 현금으로 청산 보상을 받거나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현금 청산되는데 이미 조합원이 다 돼 있죠. 그럼 삼익빛에서도 2세대 이상 네, 같은 아파트 3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청산을 하거나 매매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분양 물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내부 사정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확정적인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1대1 재건축으로 보고 다른 아파트의 1대1 재건축과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 1대1 재건축은 3인배추처럼 이렇게 거래 정책 안 나왔어요. 네, 신고가를 계속 갱신했습니다. 근데 유독 3익비치만 지금 못 올라가고요. 거래가 안 되고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아야지 지금 남천동과 우동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익비치를 제외한 다른 아파트 있죠. 햅진태양, 뉴비치 뭐 있죠. 3익타워도 있고 뭐 다른 아파트들은 물량이 안 나옵니다. 물량이. 그래서 물량을 쥐고 있는 거는 3익비치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우리가 해서 중개소라든가 중개업소라든가 그 사장님이 봤을 때는 답답한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삼익비치가 갖고 있는 이 물량들이 거래가 계속 치고받아야 되는 물량이 계속 거래가 증가하면서 치고받아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은 전혀 안 보인다. 그래서 다른 1대1 재건축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는 네미안 첼리투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렉스 맨션이라고 동부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습니다. 이 재건축 방식은 한강 르네상스라는 오세훈 시대 때 층수를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25%를 기부 체납을 하고 용적률을 더 받았죠. 그래서 용적률을 330%까지 올리고 56층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고 그래서 사이 조망을 높이는 거죠. 슬림화 한다는 겁니다. 네. 뭐 용적률을 기부 체납하고 용적률을 받거나 기부 체납 안 하고 그 현 상태의 용적률을 유지하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컨디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단지의 아주 특이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1대1 재건축입니다. 완전 1대1 재건축.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을 하면서 갈등 요소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층수 배정이에요. 동호수 층수 배정. 전부 다 높은 층으로 가고 싶어 하지. 저층으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렸던 게 무엇입니까? 군위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군위.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는 1군, 5군위, 5군위 정도로 만든다고 치면은 최상층에 있는 군위를 1군위를 하고 그럼 최상층에 있는 군위는 최상층에 배정을 해주죠. 무작위로 돌려서. 군위만 나눠가지고 한 4단계, 3군데 나눠가지고 그 군위를 맞춘 것을 다시 또 새 아파트의 군위를 또 똑같이 선정을 해서 뺑뺑이로 돌리면 됩니다. 랜덤으로. 네, 그 군위 안에서 랜덤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부터, 이 아파트가 조합이 설립된 것부터 관리 처분까지요. 2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2015년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준공이 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토탈 사업 개시부터 종료까지 4년밖에 안 걸린 단지입니다. 준공까지요. 그러니까 4년 몇 개월 정도 이제 건축을 하는데 한 2년 조금 넘어가죠. 그래서 2년이 안 걸렸다. 조합 설립부터 네, 관리 처분까지 2주 철거까지 하는데 2년이 안 걸렸던 이유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삼익빛지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은 사업입니다. 사업.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재건축은 사업이다. 그러면은 사업이란 게 뭡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죠? 네, 분양 세대를 늘리거나 분양가를 올리면 이윤이 극대화되는데 1대1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죠. 비용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1대1 재건축 3입비치도 마찬가지고 레미안 첼리스도 마찬가지죠.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뭐죠? 사업기간을 최단 기간을 맞추는 겁니다. 3위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사업 추진을 하면 안 돼요. 왜? 조합에서 쓰는 모든 돈입니다. 조합장이 받는 월급뿐만 아니고 무슨 판공비라든가 정비업체 들어간 돈, 모든 돈은요. 조합원들이 내는 피와 눈물이 들어간 돈입니다. 이게 하늘에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1대1 재건축 단지는 2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2년 안에. 느슨하게 절대 안 합니다. 사업 기간을 하나 단계마다 1년씩 1년 몇 개월씩 늦춰가면서 3입비치도 내부 사정이 있겠죠. 1년 몇 개월 같이 느슨하게 계속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비용 계속 올라가죠. 다 대출 받아서 쓰는 건데 정비업체 돈 대출 받고 금융권 대출 받고 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금융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 비용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조합원들이 다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레미안 첼리투스 같은 경우는 1대1 재건축을 했는데 그 이후 10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레미안 첼리투스가. 이거는 재건축하면서도 시세가 계속 올라갔어요. 이 단지는. 왜? 빨리 재건축을 하니까. 네. 속도전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속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도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압구정 3차. 압구정 3차가 아니고 압구정 3구역입니다. 여기는 1대1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압구정 3구역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입비차 똑같아. 중층 재건축입니다. 중층 재건축인데 여기는 추진이 설립하고 추진이 설립 당시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 분양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초안이라고 합니다. 초과익 환수가 무조건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범위를 요까지 둬서 이거를 다 1대1 재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중학교가 있습니다. 압구정 중학교고 여기 뒤에 보면 압구정 고등학교고 여기 보이시는 요 단지가 있죠. 여기 단지. 요 동그라미 있죠. 요 단지는 강호동에 삽니다. 여기가 무엇이냐면은 아크로빌입니다. 아크로빌.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한 단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3차인데 3차죠. 예. 3차 중에 이 단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3차 두 아파트를 묶어갖고 60평대로 이거를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60평 아파트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뒤쪽으로는 지하철이 있고요. 압구정역 지하철이 있고 현대백화점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 로데오 거리 있고 한양 아파트 있고 로데오 역이 있고요. 양쪽이 다 오른쪽 왼쪽이 다 무엇이냐? 역세권도 둘러싸여 있고 초품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둘러싸여 있고 백화점이 양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최상의 입지고 또한 무엇이냐? 동북향으로 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성수동이 하나 있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는 1대1 재건축으로 추진하는데 그 전에 재건축 추진이 안 됐던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공협조구역이라 해서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 해서 고도제한이 한번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진이 조합이 완전히 무산됐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가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있죠. 1차부터 10차 가지고 7차고 10차, 13, 14차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합 설립이 무산이 됐던 단지다. 그래서 두 가지 대공방어협조구역 고도제한 그리고 상가와의 갈등. 그런데 이게 특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추진위에서 이번에 물갈이가 됐습니다. 물갈이가 되고 빨리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상가와의 협의가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가와랑 바로 협의가 된 거예요. 이 상가 지분 쪼개기하고 지금 문제 발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런데 2월 달에 했습니다. 지분 쪼개기 한 것들을 압구정 재건축 추진위에서 일괄적으로 타결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하면 됩니다. 하면 뭐든지. 될까 안 될까 해서 자꾸 미루면요. 재건축은 사업이죠. 속도전이죠.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뭐든지 된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타결을 지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3월 2일 드디어 조합 설립 창립총회가 성료됐습니다. 성료가 무엇입니까?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이 안중근 씨라는 이 추진위원장 직무대리 이 조합장이 신임 조합장으로 지금 활동을 할 건데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요인들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 조합장이 했던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1대1 재건축을 하자. 제초안보다 1대1 재건축으로 하는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러면서 이 조합에서
이사도 있고 상무도 있죠. 감사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2년 안에 무조건 만료시키겠다. 관리 처분까지 2주 철거까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단 한순간도 걸어다니는 일이 없겠다는 겁니다. 걸어다니지 않겠다. 무조건 뛰겠다는 겁니다. 한가하게 무슨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예? 그거 다 어떻습니까? 누구 돈입니까? 조합원들이 피눈물 내는 돈이에요. 나중에 1대1 재건축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요. 압구정 사람들은 다 연예인이고 막 판검사고 주위에 단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뭐 대기업 회장이고 여러분들 다 지금 100억씩 다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조합원들의 단 1원이라도 아끼겠다는 하는 말을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은 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론 자체도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돈이 많고 적걸 떠나서 조합원들 피와 눈물이 들어간 돈이라는 겁니다. 그 단 1원이라도. 그래서 사업 추진을 빡세게 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거죠. 속도전으로 간다는 겁니다. 네. 이 속도전으로 가지 않는다면 1대1 재건축은 1대1 재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속도전이다 무조건. 네. 그래서 압구정 재건축 3구역 같은 경우는 1대1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얼마까지 낮추겠다는 겁니까? 2억까지. 최대 3억. 32평. 그래서 레미안 첼리투스보다 훨씬 낮추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황금급까지도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인데 일반 분양이 없는 아파트인데 미리 못 박아두는 겁니다. 조합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담금이 얼마 나올 거다. 우리는 못 박아놓고 우리가 이 목표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네? 그리고 동호수 배송 어떻게 할 거다. 못 박아놓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영구 조망세 된 거 영구 배송 주고 나머지는 충수에 따라서 군인 설정하고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사는 사람들이 여기는 믿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겁니다. 삼육빛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조합에서 하는 행태라 정비업체에서 하는 행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남천동과 우동이 서로 다른 행태로 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삼육빛의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삼육빛은 어떻습니까? 여기와 비슷한 사례가 어떻습니까? 분양 세대가 한 224가구가 있는 레미안 레미와 원벨리랑 비슷한 단지죠. 근데 원벨리가 분담금이 850이에요. 압구정 현대라는 이 단지가 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벨리는 224세대라 있으니까. 그런데 원벨리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압구정 현대가 900만 원 정도로 분담금을. 그런데 삼육빛은 어떻습니까? 분담금이 어떻게 돼요? 기하급 수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1조 3,292억 원이었죠. 여기서 보시면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십니다. 원래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원래 사업 규모는 여기 있죠. 조합 설립 때의 목표는 1조 3,292억 원이에요. 그럼 조합 설립 때 여기 때보다 변경될 수는 있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됩니다. 이 목표대로 가야 돼요. 목표대로. 그런데 지금 사업 규모 사업 인가를 앞두고서 2조 6,497억 원입니다. 2조 6,497억 원. 2배가 늘었어요. 왜 2배가 늘었습니까? 거기서 내역을 따져보니까 공사비 고급화한다고 일정은 늘어났죠.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금융비용 보세요. 5,827억 원. 뭐 대출하고 위자내는 거. 조합을 운영하고 뭐 하고 뭐 보상해주는 거 전부 다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금융비용이라든가 기타 경비 있죠. 3,402억 원.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조합원들이 전부 다 낸다는 겁니다. 조합원들. 이거를 낮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둘이 합쳐서 9천억이에요. 9천억. 이 아파트의 사업비의 지금 절반입니다. 9천억. 그래서 지금 레미안 첼리투스하고 압구정 현대가 어떻게 한답니까? 이거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걸 낮추게 되면은 조합원 부담감이 낮아지니까 얼마든지 평당 900만 원대로 900만 원 정도까지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다니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뛰어다니겠다. 우리는 걸어다니지 않겠다. 무조건 뛰겠다. 2년 안에 무조건 마무리 짓겠다. 이게 바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삼육빛하고. 예? 아시겠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누가 손해를 다 봅니까? 이 조합원들이 다 손해 보는 겁니다. 조합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재건축인 속도전이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은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무한대로. 끝이 없어요. 무한대로 계속 늘어나요. 이자에 이자를 물고 계속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양 물량이 있는 재건축 단지는 사업을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느슨하게 하고 결국적으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을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는 방향으로 해서 뭐 그렇게 뭐 이따가 할 수 있다 치자.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여유를 갖는다고 치더라도 삼익비치 같은 사례들은요. 이윤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윤이 나올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분양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됩니까?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전으로 나가야 되죠. 속도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사업 진행 일정들이 전부 다 느슨합니다. 1년 이상으로 다 느슨하게 만들어놔요. 건축심이 끝났다. 그 다음에 1년 한 3개월 후에 사업시행 인가 들어가겠다. 그냥 사업시행 인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또 받죠. 그 이후로부터 뭐 내년 7월, 거기서 또 2022년 또 11월로 또 변경이 되고,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다른 아파트 단지는요, 1대1 단지 같은 경우는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사업시행 인가 끝나면은 바로 들어간답니다. 전부 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네. 조합원들이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조합에서 운영하는 이 돈들은, 예? 모든 돈들, 조합원들이 밥을 먹고 뭐 경비를 쓰고 하는 돈들, 뭐 월급을 받고 하는 돈, 전부 다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내서 낸 돈입니다. 나중에 그거 다 내야 돼요. 정비업체에다 돈 지불하는 거는 전부 다 조합원들이 전부 다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거는 지금 다른 아파트 단지하고는 너무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삼익비치 아파트도 불확실성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조합에서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남은 일정 빨리 최대한 마무리 짓겠고 동호수 배정이나 이 문제도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고, 예? 관리처분 전에 지금 사업신강 인가 전에 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상가 문제도 빨리 어떻게 하고, 불확실성이 제거를 돼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그러면은 살아 들어옵니다. 매매가 들어오죠. 아무것도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성이야. 동호수 배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담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다 불확실한 겁니다. 분담금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평당 지금 보시면은 조합원 분양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네. 사업비 계속 올라가고. 여기서 보시면은 1조 3천원 했다 2조 6천원 들어가고, 금융비액이 5,827억, 결탁금이 3,400억,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 누가 냅니까, 이거? 조합원들이 다 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저는 뭐 유튜버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튜버기 때문에 제가 뭐 아파트를 광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저한테 뭐 돈을 줘가지고 자기 아파트 좀 띄워달라, 광고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요. 저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상황들, 네,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저는 깔 수도 까고, 예, 이거는 맞다 싶으면 칭찬도 하고, 그게 유튜버죠. 내 아파트 조금 안 좋은 소리 한다고 무슨 고소나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아파트가, 예, 뭐가 되겠어요? 그런 아파트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유튜버가 맨날 그런 아파트 뭐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무슨 유튜버입니까? 부산의 유튜버 중 몇 명은 그렇게 한다 그러죠. 아파트 돈 받아가지고, 어디 돈 받아가지고 광고 영상을 찍고, 저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요, 내일 굶어 죽어도 저는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의뢰 들어와요, 저한테 솔직히 말해서 뭐 돈 주고 어떻게 뭐 해달라고. 제 평생은요, 내일 당장 굶어 죽어도 내가 라면 먹고 살아도요,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뭐 다른 아파트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